안녕하세요. 이 영상은 Augmentative and Alternative Communication Telepractice during the COVID-19 pandemic, a national survey of speech language pathologists 논문에 관한 리뷰 영상입니다. 발표자는 순천향대학교 의료-IT 공학과 이준희입니다. 논문 소개입니다. 논문 제목은 COVID-19 전염병 동안의 증강 및 대체 의사소통 원격 진료 언어병리학자에 대한 전국 조사입니다. 저자는 엘리자베스 E. 비그즈의 3인입니다. 출간일은 2021년 8월 30일입니다. 이 논문은 아메리카 저널 오브 스피치 랭귀지 패솔로지에서 발행한 것으로 임팩트 팩터는 2.408입니다. 선정 이유입니다. 크게 세 가지 기준으로 논문을 선정하였습니다. 첫 번째로는 리뷰 목적입니다. 맨 위트니 U 테스트, 윌콕슨 사인 랭크 테스트 등의 통계 해석적인 내용이 포함된 논문을 선정하였습니다. 두 번째로는 트렌드입니다. 최근 의료 시스템 분야에서 가장 많이 오르내린 주제인 COVID-19, 원격 진료 등의 의료 IT 공학과 관련 주제를 다루는 논문을 선정하였습니다. 세 번째로는 충분히 신뢰할 수 있는 임팩트 팩터를 가진 논문입니다. 본 논문의 임팩트 팩터는 2.408로 손꼽힐 정도의 유명한 저널은 아니지만 신뢰도를 보장하기에는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요약입니다. 목적, 방법, 결과, 결론의 네 가지 기준으로 요약했습니다. COVID-19 유행으로 인해 원격 진료가 갑작스럽고 광범위하게 활성화되었습니다. 이를 탐구하기 위해 COVID-19 유행 초기인 2020년 5월에서 6월 동안 언어 표현 및 이해에 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위해 사용하는 의사소통 능력에 대한 보완 또는 대체적인 방법의 총칭인 Augmentative and Alternative Communication, 이하 AAC를 사용하면서 3세에서 21세인 고객을 두었고 원격 진료를 이용한 의사소통 장애에 대해 연구하고 치료하는 사람인 Speech Language Pathology, 이하 SLP의 경험을 설문하였습니다. 총 331명의 SLP가 온라인 설문조사에 응답했으며 설문자료를 DDoS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통계적으로 정리했습니다. 집단 간 차이를 추론하기 위해 Man Within You 테스트와 Wilcoxon Sign Length 테스트의 비모수 검정을 거쳤습니다. SLP는 광범위한 환경적 요인, 기술 및 서비스 유형에 관한 요인, 자녀, 부모 및 가족, 전문가의 5가지 요소가 원격 진료 효과에 가장 큰 영향을 준다고 평가했으며 전체 SLP 집단에서 원격 진료가 원격 상담보다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하는 평가가 많았는데 SLP 간의 평가간 편차가 많았습니다. 비학교 기반 SLP가 학교 기반 SLP보다 원격 진료를 더 효과적이라고 인식하는 경향이 컸습니다. COVID-19 유행 기간 동안 원격 진료의 사용은 SLP와 고객, 서로의 환경에 많은 영향을 받았고 원격 진료의 효과에 대해 상당한 인식의 차이를 보였습니다. 원격 진료의 미래에 대한 가능성을 볼 수 있었지만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합니다. 설문 내용입니다. 설문 참가자는 치료 면허가 있으며 고객이 3세에서 21세인 어린이이고 미국에서 근무하면서 당시 원격 진료를 사용한 적이 있는 331명의 SLP로 구성되었습니다. SLP의 평균 언령은 40.2세이며 여성의 비율이 94.9%였습니다. 그중 학교에서 근무하는 SLP는 66.2%였고 COVID-19 유행 이전에 원격 진료를 경험했던 설문 참가자는 8.5%에 불과했습니다. 설문 자료는 총 218문항으로 구성되었습니다. SLP는 성별, 인종, 나이, 주, SLP 경력, 담당 건수양, COVID-19 이전 원격 진료 사용 여부 등의 자신의 역할, 인구 통계학적 특성, 직업적 특성을 기록했습니다. 업무 수행하는 지역사회를 시골, 교외, 소도시, 대도시에서 선택하여 기록했고 보조 AAC를 담당한 담당 사례에 대해 언령 범위, 장애인 개인 교육법에 따른 장애 범주, 표현적 의사소통 수준,
보조 AAC 유형 및 AAC 접근 방법에 대해 기록하였습니다. 이외에도 매주 원격 진료에 할애하는 업무 시간의 비율을 기록하였고, 원격 진료를 위한 7가지 기술의 사용 빈도와 유용성을 5점 척도로 평가, 화상AI를 활용하는 경우 11개의 특정 도구 기능의 사용 빈도와 유용성을 평가하는 문항이 있었습니다. 직접 상담과 원격 진료를 얼마나 자주 사용하는지, 또한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운영, 언어, 사회, 전략의 4가지 목표에 얼마나 자주 집중하는지 기록하였습니다. 가족 등 소통 보조자가 얼마나 자주 참여하는지, 어떤 상담 전략을 자주 사용했는지, 특정한 기술이나 주제에 얼마나 집중하는지 기록하였고, 직접 상담과 원격 진료의 사용 시간과 빈도를 기록하였습니다. 보조 AAC를 사용하는 아동에게 제공하는 직접 상담과 원격 진료의 효과를 5점 척도로 평가하였고, AAC를 사용하는 아동에게 원격 진료를 사용하며 겪은 어려움에 대한 2개의 질문과 성공을 촉진한 요인에 대한 2개의 질문, 다른 SLP에 대한 조언, 추가 주석 등을 작성하여 총 6개의 개방인 질문에 대한 답변을 기록하였습니다. 다음은 통계 내용입니다. 위 그림은 윌콕슨 사인 랭크 테스트의 결과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원격 진료와 직접 상담의 효과에 대한 인식을 비교한 그림으로 원격 진료가 더 효과적이라고 평가한 SLP의 비중이 높았습니다. 또한 직접 상담을 하던 SLP 중 28.9%만이 COVID-19 유행 이후에도 유지할 것이라고 응답한 반면, 원격 진료를 하는 SLP의 경우 47.9%가 COVID-19 유행 이후에도 유지할 것이라고 응답했습니다. 원격 진료를 유지하는 이유로는 가족과의 협력 강화, 일정에 관한 부가 시간의 단축으로 인한 편의성, 의학적 문제로 이동이 제한되는 아이들의 유무를 가장 많이 들었습니다. 원격 진료를 중단하는 이유로는 학교의 지원 부족, COVID-19 유행이 아닌 일반적인 상황에서의 원격 진료 허용 여부, 부모의 원격 진료 거부 등을 가장 많이 들었습니다. 위 그림은 Man Whitney U 테스트의 결과입니다. 직접 상담과 원격 진료의 효과에 대한 인식에 있어 학교 기반 SLP와 비학교 기반 SLP 사이에 상당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비학교 기반 SLP는 직접 상담과 원격 진료 모두 학교 기반 SLP보다 더 효과적이라는 인식을 보였습니다. 또한 비학교 기반 SLP가 직접 상담을 더 자주 진행하였고, 비학교 기반 SLP는 직접 상담과 원격 진료 모두 COVID-19 유행 이후에도 유지할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았습니다. 결론입니다. 이 연구는 COVID-19 유행 기간 동안 SLP의 경험을 설문조사를 통해 수집하고 정량적 및 정성적 분석을 모두 진행하였습니다. SLP는 원격 진료가 직접 상담보다 더 효과적이라고 인식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다만 대부분의 SLP가 COVID-19 유행 기간 동안 서비스를 받지 않는 고객을 보유한 것으로 응답하였는데, 그 이유로는 가족의 원격 진료 거부, 원격 진료를 위한 기반 시설 부족, 일정 변경으로 인한 불참 등이 있었습니다. 또한 비학교 기반 SLP가 학교 기반 SLP보다 원격 진료가 더 효과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그에 대한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비학교 기반 SLP와 학교 기반 SLP가 갖는 고객의 차이입니다. 학교 기반 SLP는 미국의 장애 교육 개선법으로 인한 지원을 받는 아이들이 주 고객입니다. 반면에 비학교 기반 SLP의 고객들은 온전한 비용을 지불해야 하기 때문에 두 고객층의 경제적 여유, 부모의 시간 가용성 등의 차이가 발생하고, 이는 서비스의 질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많은 SLP가 AAC를 사용하는 아동의 가족과 얼마나 잘 협력하는지가 COVID-19 유행이라는 어려운 환경에서의 성공 요인이라고 응답하였습니다. 고객의 가족 구성원과의 협력은 원래에도 SLP에게 강조되는 사항이지만 현실적인 어려움 때문에 낮은 우선순위로 진행되었습니다. 원격 진료를 진행하면서 자연스럽게 가족 구성원의 협력과 참여, 더 많은 의사소통을 겪을 수 있었고, 이 상황이 치료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습니다.
다만 가족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면 안 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고 시사하였습니다. 많은 학교 기반의 SLP가 학교의 정책 또는 자금 부족으로 원격 진료에 필요한 시스템에 대한 제한이나 장비의 제한이 있었다고 응답하였으며, 가정에서 원격 진료를 위한 장비가 부족한 경우가 많다고 응답하였습니다. 저자는 이 연구로 원격 진료에 대한 많은 가능성을 보았지만, 실질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서술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